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요. 두 남자 이야기입니다. 한 남자가 있어. 자, 이 한 남자도 아니고 두 남자 하실 텐데 정우성, 이정재 이 두 사람의 버금가는 복국장과 양반장의 브로맨스냐? 자, 이건 아니고요.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아쉽게도 이건 아닙니다. 자, 오늘 두 남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그리고 양승태입니다. 자,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임기 3년 7개월이 겹쳤습니다.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였는데요. 임기 4년 차였던 2011년 9월에서야 본인의 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합니다. 자,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, 법원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이에 따라 정부도 원칙대로 하면 법이 지켜지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했고요. 양 전 대법원장도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.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. 자,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던 두 사람. 국가의전 서열로만 보자면 대한민국 1, 3위의 다짐이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리 없었을 겁니다. 자, 그러나 수신제가 지구편천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수신이었을까요?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야 할 첫 단추부터가 어긋났습니다. 자, 먼저 한 남자,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자, 이 가운데 결정타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점과 함께 이 삼성으로부터 뇌물 76억여 원을 받은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이죠. 자,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며 증인을 대거 신청을 했고 그 첫 번째 신문 대상은 바로 자수서를 제출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.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전혀 인지하고 잊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. 그 점을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시죠. 자, 다만 이 이학수 전 부회장 집으로 증인소환장이 발송이 됐지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. 이 MB 측은 재판부에 증인장 발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후 신문기일을 다시 정해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또 다른 한 남자,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. 자, 이틀 뒤 모레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.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입니다.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소환인 만큼 검찰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수준으로 청사 경비와 보안 등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자,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6월 1일 이렇게 집 근처 놀이터에서 가진 기자회견 당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?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? 예, 그때 가서 보지요. 검찰 조사 만약에 시작되면 거부하시진 않으실 거란 말씀이신가요? 아니 뭐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시죠.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. 자, 이날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모습을 감췄습니다.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또 후배 대법관들이 줄줄이 소환이 됐지만 침묵을 했죠. 그동안 지인의 집에서 머물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, 이제 이틀 뒤면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. 앞서 들으셨겠지만 그때 가서 보자라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모레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. 구체적인 발표 장소도 지목을 했는데요. 바로 친정인 대법원입니다.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대법원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. 그러니까 이 검찰에 와서는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아시다시피 후배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이 그랬고 심지어 자신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하겠다는 건데요. 그야말로 대법원장의 이 제왕적인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기자회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정문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라는 방침을 알리고 있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심이 커 보이는데요. 자, 만약에 허락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이 검찰 수사에 대한 각세우기라는 부담이 또 불허한다면 전직 수장에 대한 예우 문제와 또 보수 고위 법관의 반발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.
자, 이렇게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경로를 또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이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김 전 대법관은 이 재판 연구관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.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어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, 그러니까 답정너,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 논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.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대법원의 재판 거래, 거래를 한 3대가 있어야겠죠.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는 바로 박근혜 청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김기춘, 우병우, 김규현 등 청와대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를 했는데요. 검찰은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,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.